나무 아래에서 더위를 피하는 선생님과 아이들. 시원한 아이스크림에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캥거루와 점박이 물범도 햇볕을 피해 그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뜨거운 날씨 탓에 가장 인기 많은 얼룩말 세로 앞도 텅 비었습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 아래 달궈진 지면 온도를 측정해보니 60도에 육박합니다. 그늘이 없으면 너무 뜨겁고 진짜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서울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폭염주의보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오늘 경북 경산 하양읍에서는 자동기상 관측장비 기준 39도가 나와 올해 전국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또 서울 35.8도 등 내륙 지역 대부분이 35도를 웃돌았고 곳곳에서 6월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때이른 무더위에 전국의 온열 질환자 수는 올 들어 이미 2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의 2배 수준에 이릅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 중심으로 20일과 21일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내외로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일본 남쪽에 위치하던 정체전선이 북상하며 제주도는 늦은 밤에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립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최대 200mm 이상, 전남 남해안에 5에서 20mm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남부지방의 폭염은 다소 주춤하겠지만 중부지방은 내일도 35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세음입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밀양의 한 감자밭. 그늘 하나 없는 뙤약볕 아래 농민들이 작업을 이어갑니다. 모자와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며 햇볕을 피해보지만 더위를 피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굉장히 더워요.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더워요. 그래서 빨리 작업을 해 끝내야 됩니다. 비닐하우스 안은 말 그대로 찜통입니다. 오전 시간이지만 내부 온도는 40도에 이릅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지만 농작물을 수확하는 일손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더울 때는 물도 많이 마셔가면서. 그런데 이제 일할 때는 해야 되니까 그때 힘들죠 뭐. 이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더위가 힘든 건 가축들도 마찬가지. 축사한 대형 선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안개 분무기까지 동원됐지만 바깥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으면서 소들은 이미 더위에 지친 모습입니다. 입맛도 잃었는지 건초들을 곳곳에 남긴 채 연신 물만 마십니다. 요즘 빨리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가축들한테도 힘겹지만은 소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제 경남의 낮 최고 기온은 함양 36.6도, 합천 36.5도, 밀양 35.8도 등으로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김해와 밀양, 의령과 창녕, 진주와 하동 등 9개 시군에는 예년보다 보름 이상 일찍 내려진 폭염주의보가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대전의 한 전통시장. 낮 기온이 오르며 더워지자 콩물을 얼음물에 담가두는가 하면 수산물이 놓인 매대에 수시로 얼음을 채워 넣습니다. 생닭을 판매하는 가게도 마찬가지. 지난주부터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신선도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선도 때문에 얼음을 자주 쳐줘야 돼요. 하루에 몇 번 정도 하고 한 서너 번 정도? 냉 틀어도 얼른 녹아버리니까. 오늘 대전과 세종, 천안, 아산, 공주, 논산, 계룡, 부여, 청양 등 내륙 9개 시군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7월 1일에 첫 폭염특보가 내려진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열흘 이상 빠른 건데 최근 10년 동안 기록을 보면 전반적으로 앞당겨지는 추세입니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금산이 36.7도로 가장 높고 대전 36.6, 부여 35.8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기상관측 이래 6월 중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 대부분 지역에 현재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20일까지는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5도 내외로 올라서 매우 더울 것으로. 금요일인 모레부터 구름이 끼면서 햇빛을 차단해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보됐지만 체감 온도는 여전히 높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충청권에도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 폭염과 장마, 이중으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그야말로 찜통 더위가 실감나는 하루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더위와의 싸움은 격해지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성지순례에 나선 다수의 무슬림이
그리스에서는 관광객들이 폭염에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중국은 일부 지역의 기온이 70도까지 오르며 열사병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적도 태평양에서 동쪽에 수온이 높고 서쪽에 수온이 낮은 엘니뇨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2년째 되는 해에 가장 덥고 물난리도 많이 나는 기후재해가 많이 발생한 그런 해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상기후로 폭염이 이르게 또 자주 찾아오고 있는데요. 여름이 4월에서 11월까지 확장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기상학적 계절 구분은 일평균 기온이 20도 이상인 날을 여름날이다. 이미 4월이 되면은 30도가 넘어가는 이런 날들이 종종 나타나고 25도 이상인 날이 일상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날들이 11월까지도 가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상기후가 폭염뿐 아니라 폭우와 태풍 같은 재해로 연결된다는 점인데 높아진 수온에 태풍의 길이 한반도 쪽으로 열려 8월 이후에는 예년보다 많은 태풍이 올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올여름 평년보다 많은 비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 등을 통해 최신 기상 정보를 자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살인. 오랜 기간 기후 문제를 다뤄온 한 외국인 저널리스트는 폭염 현장을 살인에 빗댔습니다. 실제로 폭염은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 위험을 직시하고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